자, 반갑습니다.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이게 그 뭐지? 제가 야구는 안 가는데 2월 된 게 있어가지고 잠깐 본다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서 지금 에스토니아부터 에콰도르까지 쭉 보고 왔거든요. 에콰도르는 사실 8시 경기라 내일 오전 경기들이랑 묶어가야 되는데 내일 오전 경기는 그냥 내일 오전에 하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오늘 어 그 23세는 아까 잠깐 했었고 호주 경기랑 호주는 오버가 났던데 자 에스토니아부터 에콰도르까지 하고 내일 오전도 한 10경기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로 가고 에콰도르 아르헨티나는 사실 뭐 내일 오전 경기랑 묶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뭐 오늘 마감되는 경기에 묶어 가든 건너뛰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좀 많이 아쉽진 않아요. 왜냐면 결국 체코랑 스웨덴이 지면서 메인이 날아갔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뭐 제일 아쉬웠던 건 무핸디무 조합이죠. 이탈리아가 극적으로 핸디무 해줬는데 지브롤터 무가 안 나오면서 인도네시아를 노렸어야 했나 뭐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무난하게 이겼던 크로아티아, 뭐 스코틀랜드, 그리고 뭐 스위스도 이겼고,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결과가 뭐 반대로 나왔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나 아니면 뭐 스웨덴 쪽 봤던 게 이제 반대로 나와서 그런 거지. 어쨌든 친선전은 좀 걸을 필요가 있다. 어제 체코 또 막판에 뭐 교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발을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예선이 아닌 친선전은 좀 걸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배당이 낮은 것들은 자 에스토니아 안도라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앞에 4경기가 시간대가 좀 이르고 조금씩 웨일즈부터 몰타까지 그리고 에콰도르 8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토니아 배당이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안도라하고의 이제 경기인데 에스토니아가 안도라하고 비교했을 때 피파 랭킹이 둘 다 100위권 밖인데 그래도 에스토니아가 좋습니다. 왜냐면 뭐 최근에 이득 2경기 득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몰도바 그리고 홈에서 아예 득점이 없는 게 아니고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강팀 상대로 요새 잘 버티긴 했어요.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줬는데 결국 득점을 못해서 문제거든요. 안도라는 거의 최하위인 거의 산마리노 상대 빼고는 득점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거의 10경기 중에 9경기는 무득점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뭐 에스토니아 승 봐야죠. 근데 만에 하나 에스토니아가 골을 못 넣는다. 그러면은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친선전이다 보니 안도라가 요새 잉글랜드 상대로도 좀 버티고 생각보다 자기들이 골을 못 넣긴 하지만 실점을 많이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토니아가 골을 빨리 못 넣는다. 그러면은 뭐 언더 날 가능성도 있는데 언더도 배당이 빠져서 사실 별로긴 해요. 1.66일 땐 갈만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배당이 조금 더 올라간 에스토니아 승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엔 계속 0대 0으로 비기고 있어도 안도라는 결국엔 골이 거의 없는 팀이기 때문에 결국엔 막판이라도 골을 넣을 확률은 에스토니아가 크거든요. 아무리 친선전이라 하더라도 홈이기도 하고 해서 에스토니아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굳이 무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이게 7번 붙어서 7번 다 이겼는데 단 한 번도 0대0 경기가 없었거든요. 에스토니아가 뭐 중립이든 홈이든 원정이든. 그래서 에스토니아 승 보고 차라리 언더는 빼고 에스토니아가 전반에 골만 빨리 넣으면 전 마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런 뭐 친선전 어제 뭐 체코처럼 뭐 비길 수도 있지만 안도라가 너무 못해요. 어제 뭐 사우디에 비교할 것도 안 되고 거의 산마리노급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안도라가 잘하는 그림은 에스토니아가 골을 못 넣어서 비기는 그림이지 선제골만 넣는다면 승마엔까지 노려볼 만하다. 마엔이 2배가 넘거든요. 굉장히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2마엔이나 3.5마엔은 모르겠어요. 에스토니아가 뭐 다득점을 한 경우가 손에 꼽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페루제도 4대1, 아제르바이잔 3대1로 이겼던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홈에서. 그래서 안도라 정도면 뭐 충분히 가능한데 몰라 예전이면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강팀 상대로 생각보다 골을 많이 안 먹혀가지고 3마엔 막 2마엔 뭐 이런 정도까지는 좀 오바지 않나 제 입장에선 승마엔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메니아하고 아일랜드 요거는 이제 월드컵 예선인데 아르메니아가 아일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포르투갈전 5실점에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도 실점이 꾸준했고 오버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는 지난번 헝가리하고 2골 내줬지만 2대2로 비겼고 최근에 5경기 무패다 보니 요건 그래도 아일랜드 승무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다만 혹시라도 아일랜드가 원정에서 득점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서 골을 빨리 못 넣으면 비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도 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몬테네그로, 코소보 다 골을 넣었고 잠깐만 원정이긴 한데 홈보다 원정에서 최근에 득점이 많은데 그래도 홈에서 한 골 아니면 뭐 아일랜드도 최근에 득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언더는 좀 불안한데요.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이거는 그냥 아일랜드 승부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승을 조금 더 볼게요. 원정이긴 하지만 뭐 물론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보면은 경기도 한 경기씩밖에 안 했고 아직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예전에 아일랜드를 홈에서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1대0으로 네이션스에서. 근데도 지금 느낌은 아일랜드 쪽으로 더 가긴 해요. 최근에 룩셈부르크한테 비겼던 거 생각해서 아마 제가 언더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아르메니아가 득점을 하는 순간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지난 포르투갈전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룩셈부르크전 비긴 게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친선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룩셈부르크한테 비길 때도 슈팅이나 점유율이 밀렸어요. 피파 랭킹도 더 그 룩셈부르크가 더 낮은데 뭐 그런 측면으로 생각했을 땐 당연히 포르투갈전은 압도적으로 밀렸지만 그래도 슈팅 7개, 유슈팅 3개면 이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일랜드 경기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이건 배당이 살짝 좀 애매합니다. 1.66 1점 그래도 한 7, 8 정도 줬으면 어땠을까? 8까지 정도. 언어보로 선택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아일랜드도 가끔씩 2득점씩 한 적이 있지만 아르메니아가 의외로 홈에서 무득점 한 경기들도 있고 예전에 이제 최근 포르투갈이지만 예전에 네이션스에서 페루제도 뭐 조지아 북마케도니아전도 결국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원정에서 득점이 조금 더 좋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땐. 오히려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근소한 우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승부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질자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요건 우크라이나 봅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 홈이긴 한데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멤버도 훨씬 더 좋고 프랑스한테 지긴 했지만 중립 경기에 뭐 네이션스에선 벨기에
뭐 체코랑 비기고 조지아도 잡고 지더라도 쉽게 안 졌거든요. 뭐 최근에야 이제 벨기에 원정이나 캐나다 원정에서 좀 실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아제르바이잔도 득점이 많은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득점을 많이 할 확률이 높냐라고 봤을 땐 당연히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승 봐야 된다. 요것도 모르겠어요. 아제르바이잔이 최근에 홈에서 뭐 벨라루스 친선전, 뭐 아이티, 뭐 헝가리는 한 골 차긴 했지만 조금 애매한 게 예전에 뭐 오스트리아전 아니면 스웨덴전, 슬로바키아전, 그러니까 뭐 한 골 차도 있고 두 골 차도 있긴 한데 득점을 하면서 두 골 차도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뭐 멤버가 훨씬 더 좋긴 하지만 두 골 이상을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마인을 하려면. 근데 세 골을 넣어야 이제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작년이긴 하지만 체코전 두 골, 뭐 벨기에전 세 골, 알바니아, 뉴질랜드 두 골, 캐나다도 두 골 넣어서 프랑스전만 좀 빡셌지. 전 요것도 아까 에스토니아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어제 그 이탈리아는 핸디무가 확실히 보였지만 어설프게 노릴 바에는 그냥 승 보는 거 과감히 에스토니아도 마엔, 우크라이나도 마엔 쪽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요르단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경기가 2시 경기라서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나머지는 3시 45분 그쯤에 하니까. 자, 요르단 피파 랭킹이 한 2배 이상 차이 나죠. 도미니카 공화국이 골드컵에서는 나름 멕시코, 코스타리카 좀 선방을 하긴 했어요. 지더라도 골도 넣고. 근데 이게 요르단 홈이고, 요르단도 최근에 이제 러시아나 이라크전 득점이 없긴 했지만 예전에 한국 원정서도 비기고 언더가 대체적으로 많긴 해요. 근데 언오버 중에 이제 뭘 선택할 거냐 했을 땐 원래 처음엔 요르단 승이었는데 이게 친선전인 거 감안하면은, 왜냐면 도미니카의 이제 득점력 때문에 얘네가 지더라도 이기든 지든 오버가 많았거든요. 최근 수리남 전 빼고는.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럴 거면 요르단이 실점을 하더라도 홈이니까 이길 확률이 높을 거다 해서 이제 2대1 스코어 정도 예상해서 이제 그냥 승을 봤던 건데, 이게 친선전인 걸 감안하면은 모르겠어요. 도미니카가 예전에 푸에르토리코 원정, 페루 원정도 다 다득점이 나서 이제 오버가 났던 경우여서 요르단이 얼마만큼 골을 넣어줄지 모르겠는데, 요르단도 근데 친선전 보면 거의 득점이 진짜 저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둘 다 득점을 많이 못하면 전 차라리 요르단 승무 보는 입장에선 언더 보는 게 맞겠다. 요거는 승보다는 배당이 좀 더 높은. 살짝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에스토니아가 아르메니아, 아일랜드가 원래 언더 쪽을 보다가 이제 승 쪽으로 좀 더 기울었고, 요르단은 오히려 승에서 이제 언더 쪽으로 간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가도록 하죠. 이거 벌써 4경기만 했는데 벌써 한 20분 가까이 돼가니까 20분 아니지, 25분부터 했을까, 한 15분? 15분 정도 됐는데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일즈 캐나다는 피파 랭킹 차이도 별로 없고 둘이 이제 친선전이긴 하지만 캐나다도 요새 워낙 잘하더라고요. 지난번 루마니아 원정도 3대0, 최근에 진 적이 없더라고 캐나다가. 그 중간에 한번 네이션스에서 멕시코전 빼고는 다 이제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만났던 팀들이 뭐 미국, 멕시코, 강팀들도 많습니다. 해서 웨일즈도 홈인데 최근 홈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친선전인 점을 감안하면은 뭐 월드컵 예선이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예선이면 그 만날 그 대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친선전인 만큼 뭐 캐나다가 아무리 흐름이 좋다 프랭 가기도 애매하고, 웨일즈 승 가자니 캐나다 요새 기세가 좀 빡세서 루마니아전이 친선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웨일즈가 홈에서 득점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오버를 가는 것도 좀 애매하고 못 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는 딱 보스니아까지 하도록 할게요. 딱 반 정도만. 자, 키프로스 루마니아. 오버 봅니다. 오버. 그러니까 오버 보는 이유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친선전이 아니에요. 월드컵 예선이고 루마니아가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이제 승리도 많이 했고 오스트리아 원정도 골을 넣었었고 캐나다한테 지긴 했지만 오히려 월드컵 이 경기를 더 중심에 이제 놓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키프로스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오스트리아전도 한 골밖에 안 줬고 뭐 보스니아 원정에서도 골도 넣고 그리고 홈에서 최근에 뭐 산마리노, 리투아니아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득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버를 이제 루마니아도 이제 원정에서 아예 실점을 안 할 것 같다, 안 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오버를 봤는데 다시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이거. 그래도 배당은 키프로스 쪽으로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루마니아 이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키프로스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겼던 전적도 있고 뭐 월드컵 예선이랑 이제 네이션스랑 다르긴 하지만 홈에서 그 언제냐 6월에 키프로스 2대0으로 잡기도 했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뭐 한 10몇 년 전에 홈에서 비기긴 했지만 키프로스가 최근에는 루마니아가 이제 홈 원정 다 포함해서 3연승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좀 바꾸겠습니다. 루마니아 승무 쪽으로. 루마니아 승을 배당이 올라가더라도 승을 좀 더 볼게요. 다시 보니까 오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 키프로스도 득점을 많이 할 것 같진 않고 루마니아도 물론 이제 원정에 5대1, 2대2, 2대1, 3대0, 3대0 뭐 이런 스코어가 있는데 결국 오버의 관건은 키프로스의 득점력에 달렸다 해서 이제 최근 그래도 득점을 좀 해줘서 이제 그렇게 봤던 건데 은근히 무득점 경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루마니아 승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길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니아 오스트리아 요 경기 빅매치죠. 그러니까 어떤 빅매치냐 보스니아가 4전 전승이거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3전 전승. 그러니까 한 경기 덜 치러서 그렇지 득점도 10골에 1실점, 7골에 1실점.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스니아가 아직 오스트리아한테 진 적은 없더라고요. 1승 2무로.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뭐 승률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보스니아가. 왜냐면 그동안 유로 그리고 뭐 친선 경기, 네이션스 다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졌거든요. 근데 상대가 뭐 이탈리아, 잉글랜드, 네덜란드, 독일 뭐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 뭐 루마니아, 키프로스, 뭐 산마리노 물론 다 한 골 차라서 항상 불안하긴 했어요. 산마리노 상대로도 홈에서 한 골이면은 진짜 못한 거거든요. 근데 엊그제 이제 산마리노 원정에서 6대0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 오스트리아가 잘하긴 하는데 최근에 키프로스 상대로 1대0 그리고 원정에서는 의외로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스니아가 그래도 흐름을 좀 탔고 네이션스에서는 홈에서 네덜란드하고 비겼고 뭐 지긴 했지만 다 대부분 한 골 차예요. 독일, 우크라이나, 뭐 슬로바키아. 그래서 요거는 오스트리아가 저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1.58. 왜냐면 보스니아가 기세를 좀 타고 있고 4승 무패고 1위 팀만 본선 진출 확정이고 2위 팀부터는 또다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스니아도 물러설 게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오스트리아가 뭐 멤버가 더 좋을 수는 있어도 홈인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보스니아 프랭 가는 건 아니고 요 경기도 무승부 봅니다. 배당을 다 떠나서
그냥 무승부 노려볼 만하다 요겁니다. 왜냐면 그 오스트리아 원정은 배당 대비는 좀 별로다. 차라리 정 승리를 가고 싶으면 무나 핸디무, 무나 핸디무나 배당이 같거든요. 그쯤에서 노리는 게 낫다. 자, 프랑스 아이슬란드. 당연히 프랑스가 이길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셔야 될 게 아이슬란드도 1승 무패입니다. 5득점에 무실점. 그리고 프랑스는 두에하고 덴벨레가 부상 때문에 그 자기네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이슬란드도 이제 누구지? 구드문드손? 얘가 아마 부상일 거예요. 그래서 뭐 프랑스가 조금 손해일 수는 있는데 기존의 프랑스 멤버들이 워낙 좋고 그리고 지난번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전에 네이션스 독일 2대0 2대0 그리고 스페인도 4대5까지 따라 붙었고 그러니까 홈에서는 웬만해서 각이 안 보이는데 2마인을 줬다는 게 좀 불안합니다. 그래도 아이슬란드 최근 아제르바이잔 5대0으로 이겼고 가끔씩 이제 뜬금없이 강팀을 잡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잉글랜드 원정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뭐 지더라도 이제 한 골씩 넣고 하긴 했는데 오버가 좀 많긴 해요. 근데 프랑스가 의외로 생각보다 홈에서는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전에 이태리전 빼고는 그래서 프랑스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이제 2마인을 할 수 있느냐 즉 3대0으로 이겨야 된다는 결론인데 모르겠어요. 예전엔 친선전에서 이제 룩셈부르크한테도 3대0으로 이겼고 어쨌든 공격진에 이제 덴벨레랑 부상이 있었잖아요. 두에랑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아이슬란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저는 뭔가 고배당으로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핸디무 정도나 아니면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고민입니다. 2대0 확률이 높을지 3대1 확률이 높을지 지금 초반엔 언더를 봤거든요. 근데 아이슬란드가 코소보나 웨일즈전 결국 실점을 좀 많이 하면서 지긴 했는데 튀르키예전도 그렇고 근데 결국 한 골씩 넣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북아일랜드전 0대1만 그렇지 그거 빼면은 대부분 다 오버긴 해요. 그리고 프랑스도 골을 좀 더 많이 넣는다는 전제로 깔고 가면 이게 언오버가 거의 반반이라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언오버는 굳이 막 갈 이유가 없다 생각해요. 반반이라서 차라리 핸디무 노립시다. 핸디무 2핸디무가 됐든 3핸디무가 됐든 근데 전 3핸디무보다 2핸디무 가능성이 크다. 2대0 또는 3대1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언더를 봤던 경기인데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몰도바. 오늘 사실상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예요. 왜냐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인을 못했거든요. 에스토니아전도 그렇고 핀란드전도 그렇고. 근데 핀란드는 이제 친선전이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몰도바 원정에서 5골. 특히 핀란드전에는 이탈리아, 뭐 카자흐스탄, 뭐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코소보 다 이제 최소 멀티골. 기본 거의 3골씩 넣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르웨이가 지금 연승 중이기도 하고 몰도바가 최근에 홈에서마저 이제 0대4로 져서 이거는 배당이 빠져서 좀 아쉽긴 한데 무조건 2마인 가야 됩니다. 3마인까지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4.5 마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메인으로 2마인 갈만한 경기고 고배당으로 3마인 갈만한 경기다. 더 나아가서는 4.5도 노려볼 만하다. 홈이라서 노르웨이가 워낙 이제 공격진도 좋잖아요. 그래서 홈이면 원정에서도 그 정도로 했는데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몰도바가 뭐
예전에 이탈리아전 0대2, 폴란드 0대2 이런 스코어가 있지만 노르웨이가 최근 득점이 너무 좋아요. 사실 최근 두 경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에스토니아는 원정이었고 핀란드전은 친선전이었기 때문에 전 노르웨이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르비아 잉글랜드, 이 경기도 골 때리는 경기 중에 하나죠. 지금 잉글랜드가 세르비아보다는 살짝 좋긴 한데 일단 상성은 잉글랜드가 두 번 다 이겼고 뭐 최근 유로에서도 이겼고 하긴 한데 잉글랜드의 문제는 뭐냐면 안도라전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너무 힘겹게 이겼어요. 4승 무패고 8득에 무실점인 건 알겠는데 세르비아도 2승 1무. 오늘 이기면은 쫓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세르비아가 지금 7경기 무패. 근데 상대했던 팀들이 뭐 최근엔 월드컵 예선은 다 약팀이었지만 그전 네이션스, 오스트리아, 홈 원정 다 안 졌죠. 덴마크하고도 비기고 스위스 원정 비기고 또 홈에서는 스위스랑 스페인하고도 비겼던 팀입니다. 세르비아가. 그래서 최근에 세르비아가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뭐 잉글랜드 연승을 좀 하긴 했었지만 최근에 세네갈한테 지면서 연승도 끊기고 항상 문제가 약팀 상대로 생각보다 골을 많이 못 넣었어요. 뭐 알바니아, 라트비아, 최근에 안도라는 1대0, 2대0이었죠. 그래서 멤버적으로 너무 좋긴 한데 항상 국가대표 성적 보면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잉글랜드가. 그래서 세르비아가 그때는 미트로비치가 못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엔 나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이거는 잉글랜드 저 배당 너무 낮다 생각합니다. 거의 한 1.9배, 2배 줘야 된다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가볼 만한데 1.6이면 굳이.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스니아 오스트리아처럼 그 배당보단 조금 높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세르비아도 이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배당으로 무나 핸디무 쪽으로 노리는 게 맞다. 저는 무승부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스니아처럼. 그렇게 좀 접근을 하겠다. 자, 그 다음 알바니아, 라트비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경기가 다 없는 듯한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면 한 23경기인가 되거든요. 나머지 10경기는 24경기인가? 나머지 10경기는 내일 오전에 한다. 그 에콰도르가 이제 8시 경기인데 딱 오늘 마감이라서. 근데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럴 거면 8시 경기는 좀 마감 구매 시간을 좀 앞당겨주면 안 되나? 저 8시 경기 때문에 8시 반 경기랑 이제 묶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는 30분밖에 안 나는데 마감이 8시 이제 8시에 구매가 시작이라는 이유로 저 8시 경기를 못 가기 때문에 8시 경기 있는 날은 뭐 7시 반으로 좀 땡겨 주던가 시스템상.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직원들이 출근해야 뭐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아니면 뭐 30분만 좀 땡겨도 되고 8시 경기를 하루 전날에 마감하는 건 좀 애매하지 않나. 아니면 아예 차라리 8시 반 경기도 다 전날 마감이면 이해는 하겠는데 10분, 20분 뭐 그 정도 차이로 이제 하는 거는 좀 조금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알바니아, 라트비아 이거는 언더 봅니다. 언더. 왜냐면 알바니아, 라트비아는 사실 라트비아가 지난 세르비아전 한 골밖에 안 주기도 했고 언더가 많은 팀이에요. 그리고 알바니아가 라트비아보다 좀 더 좋긴 하지만 배당이 너무 낮아요. 솔직히. 지난번 지브롤터 잡긴 했지만 뭐 알바니아가 홈에서 안도라도 잡고 최근에 뭐 체코, 세르비아랑 비기고 우크라이나전도 이제 중립 경기에서 네이션스에서 잡고 하긴 했는데 당연히 이길 확률 높죠. 근데 라트비아도 생각보다 예전에 이제 북마케도니아나 아니면 뭐 폴란드 골을 많이 안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홈에서 알바니아하고 비기기도 했고, 그래서 요 경기는 알바니아가 이제 득점을 많이 하면 이길 확률이 높죠. 최소 2골. 왜냐하면 라트비아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 골 이상 못 넣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저 배당 굳이 가야 되나? 1.29. 저러다 진짜 재수없게 비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언더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때 1대1로 비길 땐 PK를 놓친 것도 있어서 사실 오버긴 했지만, 알바니아가 원정에서 점유율도 훨씬 더 높았고 슈팅도 더 많긴 했습니다. 근데 뭐 아주 뭐 심각하게 차이 날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알바니아 라트비아는 알바니아 승무 보지만 승점도 1점밖에 차이 안 나고 조금 비빌 수 있다는 생각에 언더를 좀 더 조금 더 높게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2풀엔 갈 수는 없어요. 라트비아 2대0 3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득점력이 항상 우선시입니다. 아무리 리그에서 뭐 실점도 중요한데 이런 국가대표 같은 경기들 경우에는 득점을 더 우선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헝가리 포르투갈 가도록 할게요.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제 한 30분 정도 됐죠. 25분부터 했으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가리 포르투갈. 이거는 뭐 포르투갈 가야죠. 승마엔 봅니다. 왜냐면 몰라요. 호날두가 이제 계속 골을 이제 너무 잘 넣어주고 있고, 이게 멤버적으로 봐도 이제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뭐 헝가리가 예전 헝가리면 모르겠어요. 한참 잘 나갈 때. 근데 요새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아제르바이잔 빼고는 이제 이긴 적도 없고, 뭐 그래도 네이션스에서 홈에서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뭐 보스니아전 비기긴 했지만 그보다 더 최근 경기에서 튀르키예, 스웨덴한테 0대3, 0대2로 졌고, 저는 아일랜드전도 2골 넣었지만 2실점하고, 그래서 요새 실점이 좀 꾸준하다. 근데 상대는 포르투갈입니다. 독일 원정도 이겼던 포르투갈, 최근에 스페인하고도 승부 차이 끝에 이겼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네이션스에서 엄청 강했기 때문에 헝가리가 아무리 홈이더라도 포르투갈을 잡기엔 좀 힘들지 않나. 좀 포르투갈 승. 그리고 포르투갈이 원정에서 득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헝가리가 뭐 최근에 독일, 네덜란드하고 비겼다면 모를까. 그건 작년이었고, 최근 3월, 6월의 경기에서는 결국 무득점으로 졌기 때문에 저는 포르투갈 마행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어보는 그냥 좀 패스하고, 자, 그 다음에 몰타 산마리노. 지금 몰타 배당이 지금 쭉쭉 빠지거든요. 아까 뭐 알바니아 라트비아도 이거 가야 되나 했는데, 몰타는 그래도 산마리노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갈만은 한데, 이것도 고민 끝에 결국엔 몰타 승모 보지만, 그러니까 승을 좀 더 보지만 언더로 가는 게 맞겠다 싶은 게, 몰타도 득점력이 막 높은 팀이 아닌데 그래도 자기들보다 좀 약하거나 그런 상대로는 뭐 골을 좀 넣긴 하거든요. 근데 산마리노가 제가 이제 자세히 보다가 보스니아전 한 골 내준 게 있더라고. 그리고 키프로스 0대2. 뭐 안도라한테도 2골 내줄 정도면 이제 말 다 하긴 했는데, 의외로 몰타가 이제 이 경기는 무조건 저는 산마리노는 골을 못 넣는다는 생각이고, 몰타가 얼마나 득점을 하느냐 싸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승은 배당이 더 떨어져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 거면 차라리 언더 가거나 핸디 쪽 노리는 게 맞지 않나. 뭐 몰타가 그래도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 하면은 뭐 이핸디물 노려도 되고, 이마에는 모르겠어요. 이핸디무나 1핸디무? 아니면 그냥 언더 쪽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산마리노가 골 못 넣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언더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이게 8시라서 원래는 이제 내일 경기까지 같이 해야 이게 에콰도르는 또 그 밑에 내일 경기들하고 이제 묶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뭐 에콰도르 때문에 내일 경기까지 하면 오늘 경기가 이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로 묶어가는 그 따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분리를 했고 오늘도 2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 방송이 있다. 좀 일찍 키면은 뭐 한 7시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7시에서 7시 반엔 켜야 좀 가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경기는 미리 볼 거예요. 오늘이나 이제 뭐 새벽쯤에. 그래서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오늘 분석은 안 하더라도 방송은 안 하더라도 그 승무패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은 내일 좀 짧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콰도르하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뭐 어제처럼 뭐 갑자기 밤에 좀 킬 수도 있다는 점, 한 9시쯤에 상황 봐서 좀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할게요. 만약에 승무패 분석이 끝났는데 뭐 내일 경기 거의 다 분석이 됐다. 그러면 뭐 켜서 짧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거는 뭐 유튜브에 올릴지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 2개로 나눠서 올리면 좀 애매하더라고요. 조회수도 이제 나눠지고 하다 보니 할 거면 한 번에 하거나 아예 요일을 다르게 하거나 근데 내일 오전에 하면 아마 유튜브에 못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자,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다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남미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위부터 6위까지는 확정이에요. 확정. 마지막 한 경기 남았기 때문에 순위 싸움이죠. 아르헨티나는 1위 확정 지었고 나머지 브라질, 우루과이,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순위 싸움이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의 7위 싸움입니다. 승점 1점이라서. 그래서 요 경기, 내일 오전 경기가 아마 중요할 거예요. 베네수엘라하고 볼리비아는 일단 베네수엘라는 홈에서 콜롬비아, 그리고 볼리비아는 브라질. 베네수엘라가 유리하겠네. 예. 근데 볼리비아도 홈에서는 나름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아서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어차피 진출했고 메시가 이제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로메로는 이제 경고 누적이고 해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콰도르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뭐가 잘하는 거냐면 순위가 높진 않잖아요. 4위. 근데 실점이 5실점으로 최소 실점 팀입니다. 득점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13골로. 근데 실점이 워낙 적다 보니 지금 아르헨티나는 중간에 한번 졌거든요. 파라과이한테. 지금 뭐 최근에 5승 1무로 6경기 무패긴 한데 중간에 한번 졌잖아요. 근데 에콰도르는 브라질전 작년 9월 이맘때쯤 패배하고 지금 연속으로 10경기 무패입니다. 4승 6무. 이 정도면 최근 흐름이 에콰도르가 더 좋죠. 다만 아까 에콰도르 득점력 문제 얘기했죠. 지금 4경기 연속 0대 0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홈에서 브라질전 비겼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또 다득점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메시도 빠졌고 뭐 아르헨티나도 무리할 필요 없어서 요거는 실점이 적긴 한데 그래도 득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도 아무리 1위 확정이어도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해서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프렌 봅니다. 에콰도르 프렌. 사실 원래 이런 경기에 언더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1.33도 낮은데 1.2까지 떨어졌다. 저는 배당 대비 갈 필요가 없다. 진짜 뭐 둘 다 동기부여 없고 골 안 날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에콰도르가 홈에서 뭐 대승을 거두든 아니면 서로 치고받고 해서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그냥 고배당 무승부 노리고 굳이 승패로 갈린다면은 에콰도르가 홈이기 때문에 무패 흐름을 더 이어가지 않을까. 다만 이겨도 한 골 찰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무승부랑 프렌 보는 거지
최근 4경기 연속 무득점인 거 생각하면 에콰도르 프랭 가기도 좀 빡세요. 그냥 무승부만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근히 무보는 경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에콰도르는 사실 아까 앞에 경기에서 봤던 뭐 보스니아나 아니면 뭐 웨일즈, 뭐 세르비아 이쪽에 이제 무랑 섞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원래라면 이제 내일 오전에 마감되는 경기들하고 섞어서 가야 되는데 8시 반 마감인 이제 내일 그 경기들은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내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묶어갈 수 없어서 오히려 잘 된 거죠. 내일 거랑 묶어갔으면 아마 프렌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차라리 배당 높게 오늘 마감되는 경기를 이제 서로 묶어서 이제 무승부 쪽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따 이제 승무패 분석까지 다 끝나고 와서 잠깐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할게요. 그때 내일 오전 경기를 좀 언급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오전에 할 거 미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확정된 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승무패 분석하는 거 봐서 이따 어차피 11시 마감이기 때문에 늦어도 10시 뭐 빠르면 9시 요 사이에 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연승이 끊어지긴 했어요. 3연속 무승부도 이제 무핸디무가 이제 아쉽게 틀리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번 주말부터 다시 리그 시작이기 때문에 리그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 무핸디무라도 적중을 했어야 했다. 어차피 체코 비기는 순간 이제 오늘은 그냥 틀려 먹었구나 생각을 했고 어느 오버라도 이제 뭐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느 오버도 그랬고 마에는 뭐 진작에 물 건너갔고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었던 거 이탈리아가 좀 기회를 줬는데 지브롤터가 해내지 못했다. 해서 오늘은 다시 흐름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따 승무패 분석하는 거 봐서 뭐 나중에 좀 킬 수 있으면 키고 못 키면 내일 오전에 내일 경기들은 오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일단 에콰도르까지 좀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리그 경기부터는 아마 다시 보기가 안 남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금요일쯤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채팅을 이제 봤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어제는 참 죄송하게 됐네요. 잠시만요. 아직 그 조합이 덜 마무리돼서 그 뭐 분석 결과는 이제 다 나와 있는데 하고 8시 이렇게 해드려도 될까요? 분석표는 이미 다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합만 지금 좀 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방송할 거기 때문에 8시까지는 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아니 뭐 너무 빨리 가야 되겠다 싶으면 분석 결과 먼저 이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분석표 조합 말고 그래서 조합까지 같이 가려면 한 8시는 돼야 될 것 같아요. 8시
어제 너무 말아먹어가지고 아쉽게 됐네요. 어떻게? 지금 이제 방종에서 혹시 늦게 보시면 쪽지 주세요. 혹시라도 이제 그 분석 그 결과만 먼저 원하시면 쪽지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바로 방종하려고 해서. 일단 다시 보기는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